네, 새로운 분으로 여진 작가님이 오셨는데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는 보통의 삶을 사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길 바랐다를 쓴 어진이라고 하고요. 이 책은 저 혼자 엮은 게 아니라 오종길 작가라는 분이 글을 쓰시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그림 하나와 그림 하나와 글 하나가 있는 산문집인데요. 조금 저희가 27, 28 이렇게 지나면서 한 1년 정도 직장에 다니면서 그 20대 후반의 아픔과 울분과 빡침을 이렇게 풀어냈던 책입니다. 네. 보통의 삶을 사는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엮은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 웰컴. 혹시 독립출판 작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저부터 갈까요? 네, 네. 부담스러우실까봐. 네. 부담스러워요. 네. 독립출판 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생활하고 졸업하고 그러고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계속 직장 생활 하다가 그리고 정리하고 여행을 다녀와서 독립출판을 하게 되고 원래 제가 20대부터 하고 싶었던 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냥 책도 만들고 다양한 경험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본으로 대학 가려고 삼수하고 일본 가서 3년 있다가 다시 아일랜드랑 필리핀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일본 가서 1년 마저 하고 한국 돌아와서 온라인 광고 회사에서 이제 이커머스 쪽이랑 이제 CS 쪽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직한 데가 이제 캠핑 브랜드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일본어에 관련된 통번역 쪽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 관두고 책 일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엮기 전에 책을 엮는 동안에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주로 조형에 관련된 피규어 제작을 하거나 이제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 및 핸드메이드로 캔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 이제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같이 책을 쓰게 된 오종길 작가와 함께 이 책을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엮었고요. 네, 책이 나오고 한 두세 달인가 있다가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다음 작업이랑 생활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쉬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픈을 만들기 전에 저는 병원 전산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빡치는 일을 하나 경험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떤 사교육을 경험하죠.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워크숍을 경험하고 책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병원 전산실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전혀 책과 무관한 다른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퇴근하면 에리카 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독립출판 입문, 어떻게 보면 독립출판에 뛰어든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라서 그 전에는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독립출판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나요?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알게 된 계기, 처음 접하게 된 경로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좀 흥을 돋궈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질문이 대박 면접의 느낌.
하실 때도 뭐 적절한 타이밍이 있으면 들어오면 좋은데. 진짜 너무 궁금하다.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독립출판물이라고 해서 이거를 독립출판물이라는 거를 알고 처음 접했다기보다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제가 되게 많이 다녔던 카페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구비된 무가지 같은 걸 되게 많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뭐 인디 음악에 관련된 무가지가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실은 정보지 같은 거였어요. 그거랑 좀에 그 스트릿 H라고 홍대라는 그 지역을 다룬 그 문화예술 잡지라 해야 되나? 지역 잡지가 있는데 그것도 무가지로 그냥 배포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 뭐 되게 다양한 홍대의 맛집이라든지 새로 생긴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되게 알차게 해놓은 무가지인데 그거를 되게 옛날이라고 20대 초반부터 그걸 되게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독립출판의 하나의 형태였고 그리고 무가지가 아니라 독립 서적의 형태? 저희가 만든 이제 서적의 형태로 처음 알게 된 건 그게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낭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독자 기고를 받아서 그거를 엮어서 책의 형태로 만든 거였는데 너무 신기한 게 바코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매가 되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되게 신선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독립출판물이라서 저는 그때 무가지랑 이 낭만을 주제로 다룬 이 책을 통해서 이것도 독립출판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박수 세로토닌 나오고. 저는 2017년 1월에 제가 이제 회사를 딱 갓 입사를 하고 나서 정말 독립출판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있는지 몰랐을 때 저는 그러니까 되게 운명 아니면 운명 같은 선택이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겨울에 막 제가 이제 토요일날 좀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신림동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너무 막 못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요? 진료를 너무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약 드세요 이러고 끝나니까 이거 아닌데 싶어서 서울대 입구에 그냥 이비인후과 토요일 하는 데를 찾아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고 딱 나왔는데 주말인데 너무 그냥 보내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점 근처에 가가지고 책 한 권 사서 카페에서 읽고 들어가야지 하고서 서점을 쳤어요. 나왔던 게 살롱드부 서점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냐 서점이니까 가서 책이나 사러 가야지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지도를 보고 갔는데 진짜 그런 형태의 독립책방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아기자기하고 막 이쁘고 거기 가보시면 이제 캠핑 의자도 막 놓여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되게 손님인데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그냥 따뜻한 차를 한 잔 이렇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이 차까지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책 한 권 사서 읽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읽으세요 해가지고 앉아서 읽는데 거기 캠핑 의자가 제가 갓 입사한 회사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 다녀요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친해지게 되고 또 마침 그때 제가 좀 사랑에 대해서 아리를 하던 때여서 그거를 좀 풀러 자주 살롱드북 가서 자주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독립출판물 같은 것도 자주 접하게 되는 자주 술도 마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맥북을 알게 되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살롱드북 대표님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이야기도 그러시죠.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또 네. 어딘가 네, 저는 독립출판 책이라는 거를 이 컨텐츠가 거의 반절 이상 나오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저는 오종길 작가랑 같이 글이랑 그림을 같이 묶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작업을 한 게 약간 둘 다 숨통을 좀 틔우려고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쉬는 날 하루인데 그 하루에 맞춰가지고
저는 그림을 이제 이 친구는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착착착착 쌓이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희 관계도 혹시 진짜 예,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꽤나 잘 맞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또 오종기 씨가 이제 꿈이 이제 소설 작가시다 보니까 독립출판이라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는데 이제 카페 겸 서점이 있는데 부천에 있는데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부천에 5km를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 건가? 네, 5km를 데리고 갔죠. 오종기 씨가 저를. 그래서 갔는데 카페를 안 그래도 되게 쉬는 날 자주 가요. 가서 막 이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저는 책을 안 읽었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책을 원래는 잘 많이 안 읽는 스타일이어서 갔는데 책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던 기성 서점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적이고 이런 것들보다 되게 귀엽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펼쳐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말하고자 하는 게 확고한 거.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우리 이렇게 맞추면 어울리겠다. 우리 그림이랑 이 독립출판이라는 거랑 좀 어울리겠다 해서 그날 예고에도 없이 그 서점 사장님께 이것저것 엄청 많이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구색에 맞게끔 이제 수정도 하고 뽑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진짜 처음이고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날이기도 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작업은 이미 시작하고 나중에 독립출판물이라는 포맷을 찾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한 게 그냥 저는 이 친구가 단편적으로 쓰는 글이 너무 매력 있었고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냥 혼자 그렸던 그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속 서로 알기를 원해서 무슨 대학교 때 그룹 과제처럼 네, 직장도 아니고 그냥 원래 알던 친구도 아닌데 어쩌다 알게 돼서 매주 만나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재밌었습니다. 네. 그냥 서로 합 맞추면서 기록물로 그냥 남겨놓으려고 같이 작업물을 계속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목표가 기성출판 아니요. 둘 다 그 생각은 없었고 이 친구가 글이 쓰고 싶다 해서 그러면 책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제 혼자 글을 쓰고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나랑 이번에 한번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지 객기 아닌 객기로 책 만들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얼마나 힘들었죠. 이제 일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분출구였어요. 저도 약간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20대 중후반의 그런 삶 속에서 약간 대학생 때 겪었던 해소하는 출구를 그림으로 푸른 거고 이 친구도 글로써 풀었던 거고 그게 또 저희 둘의 성향이나 취향이 좀 잘 맞아서 비슷했어요. 되게 둘 다 어둡고 침울하고 두 분이 울고 보통 검정색 옷을 즐겨주는 같이 함께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네, 잘 맞아서 검게 다니. 검게 다니. 약간 그 책도 이렇게 코난에 나오는 검게. 그런 깔맞춤. 근데 너무 네. 잘 어울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원래 그 병원 전산실에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너무 카피라이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싶은데 막 카피라이터를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전공이 그게 아니니까 이제 카피라이터가 다니는 전공은 뭐지? 뭐 이렇게 찾다가 광고홍보학과 이제 친구들만 봐도 이렇게 막 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태재 작가님을 그러다 알게 됐어요. 근데 태재 작가님이 그때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저랑 동갑이신데 책을 냈더라고요. 이런 페이스북으로 봤더니 빨간색 책을 하나 작게 예쁘게 냈어요. 그래서 봤더니 글도 되게 괜찮고 좋은데 그 양식 자체가 너무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이 정도면?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태자 작가님을 알게 되고 독립출판물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알게 됐죠. 근데 이제 태재 작가님이 스토리지 북 앤 필름에서 그런 워크샵이나 이런 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저도 스토리지 부겐필름이라는 책방을 그때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하는 워크샵에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수강생이 됐죠. 네. 그 사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정말.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독립출판물을 접하게 됐죠.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독립출판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셨는지 네, 이런 것 때문에 독립출판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번엔 이쪽에서 갈까요? 그럴까요? 너무 계속 아니면 의외로 여기부터.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셋은 되게 그 혼자 작업하신 분들인데 팀으로 같이. 작업하시니까 좀 더 흥미로워요.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다 물어보시면 다 네. 대답해 드릴게요. 독고다이. 네. 오고. 네. 저는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책보다는 이제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냈죠. 이 친구랑 같이 출판을 하고 그리고 입고를 하다 보니 이제 서점에 방문하게 되잖아요. 방문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내고 그러니까 내려고 이제 준비하는 기간에 그 북토크를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리카 작가님이랑 박지원 작가님, 혜정 작가님 그리고 상범 작가님 그렇게 네 분이 북토크를 하시는 거를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에서 뭔가 하는 거는 뭐 연극 뭐 이런 거밖에 못 봤었는데 북토크를 들었는데 저 네 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게 궁금하고 약간 매력을 느끼고 그러고 나니까 책이 궁금한 거. 그래서 책을 사서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날 2시간 남짓 들었던 그분이 이 책에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오롯이 다 다른 분인데 그 각자의 책 속에 작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그게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찾아다녔어요, 서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해시태그 검색하고 올라오는 책들도 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립출판을 하고 나서 책이 좋아졌고 책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책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걸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막 많이 보려고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인연이 되고 기회가 되면 한 권씩 지금 찾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뭔가 흥미로운 게 필터링 되는 중. 네, 맞아요. 필터링도 필터링이고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프로젝트 먹이라는 거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인연?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뭔가 책을 알아가고 이게 저는 즐거워서 그래서 제가 작가님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닐까. 뭉클하네요. 인연. 네, 그렇죠.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예요. 인연. 네, 인연. 인연이라는 단어. 정말 저도 요새 발음에 많이 주의해야 돼요. 인연. 그래서 사람, 유해한 작가가 곧 너무 명백하게 책에 드러나는 게 독립출판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너무 공감하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랑 너무 유사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독립출판물이 뭐 음악을 들러도 그렇긴 한데 나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이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독립출판물은 이걸 보면은 그냥 작가님들을 모르고 딱 책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되게 그 출판물로서 엄청 많이 들게 돼서 그냥 이 책을 보면 여기에서 표현된 걸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작품을 만든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작가님들 알게 되는 게 되게 자산이고 너무 재밌어요. 독립출판 시작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작가님들 알게 되는 거. 너무 재밌고 개성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제가 평양냉면 만드신 원재희 작가님
그때 진짜 평양냉면 먹으면서 소주랑 마셨거든요. 잘 어울린다. 평양냉면이랑 소주랑 잘 어울린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개정판 또 내셨는데 작가님이랑 그때 부산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되게 옆자리에서 마켓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랑 그때 친해지긴 했는데 바쁘니까 얘기를 많이 못 나눠서 또 아쉬웠는데 또 제가 또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책도 너무 재밌게 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냉면에 소주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또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했는데 또 작품으로서 알게 된 작가님이랑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제 연락을 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또 제 인연이 생기고 그 시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출판이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딱 생기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네, 음. 저도요. 뭔가 제 차례인가요? 다 쳐다보고 있죠 지금. 저는 일단 독립출판물을 만들기 전이랑 후랑 그 매력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 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의 그런 뭔가 스트레스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뭔가가 필요한데 이게 뭐 일반인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출판물은 15만 원만 내면 5주에 기적으로 책을 만들 수 있어요. 5주만 15만 원만 얼마나 하셨어요? 5주 워크숍을 들으시고 이제 적당한 쪼임과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뭔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창작물이 하나 나온다는 게 그게 좀 저는 자아를 분출할 뭔가가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독립출판물로 이제 딱 나왔고, 뭔가 이효리나 그런 비욘세 같은 사람들이 이런 퍼포먼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끼를 발산하듯이 우리 작가님들은 이런 책을 다 이게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서 자기 그런 특징이나 흥미 요소를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게 저는 독립출판물을 만들 때는 그런 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뭔가 컨펌 받을 사람 없이 나의 힘으로 내 매력만 딱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고, 저도 만들고 나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랑 주변 뭐 가족이나 적당한 친구들만 계속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는데, 이거는 계속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가님들도 많아지시고 그럴수록 되게 다양하신 분들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얘기네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가. 몰라요 정말. 누굴 만날지 모르는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민 작가님은 독립출판의 매력은 독자 입장이 있고 작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독자 입장으로서는 저는 평소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살아. 항상 이렇게 끙끙 앓고 혼자 감정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책방을 가서 책을 딱 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내가 지금 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감정인데 이 작가님은 이게 그런 거야 라고 한 문장으로 딱 시원하게 딱 쏴주니까 그 매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책은 맨날 읽으면서 이제 맥주랑 같이 읽으면 이게 더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시원함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대신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런 감정들을 이렇다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제가 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그러면 나는 잘못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공감성을 느끼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작가로서의 느낌은 아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제가 만약에 그날 서울대 입구를 안 갔더라면 제가 만약에 그날 그 서점을 안 갔더라면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랑에 대한 아픔을 몰랐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거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작가님들이랑 인연이 돼서 같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더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너무 전 지금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제가 이런 선택들을 안 했다면 이런 곳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되게 독립 출판에 이래서 매력이 있구나. 그냥 일반 기성 출판도 좋지만 기성 출판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인연들이 있었을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왠지 간증 같은 느낌이었어요. 있었어요. 막 이렇게. 네, 진짜 뭉클하게 들었어요.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갑자기 훈훈한 마무리. 네, 사랑이 넘쳐나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수민 작가님부터 한번. 잠시만요. 잠깐만.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필터하고 있는데 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쵸, 결심. 이전까지 이제 그냥 독립 출판에 대해서 알았던 거지만 이제 정말 실제로 책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생각을 한 게 역시나 살롱드북을 자주 다니면서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30 되기 전에 책 한 번 내라. 네, 계속 그건 듣고 있었고 저도 그때 딱 마침 사랑에 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글을 쓰고 있던 시기여서 네, 뭐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쓰고는 있었고 그리고 스토리가 달라짐에 따라 나오는 시의 내용도 다 다르게 이어져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좀 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책상에 앉아서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나는 뭐를 위해서 사는 건지에 대한 목표가 명확히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조금 사는데 많이 힘들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이걸 향해서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왜 살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에 대해서 답이 없었을 때 그런 욕구랑 그런 나를 풀고 싶어하는 풀 수 있는 곳이 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감정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모아서 책이라는 사각형의 틀 안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자꾸 너무 딱딱하게 뭐랄까. 또 간증인가요? 할렐루야, 진짜. 그러니까 공감이 돼가지고 지금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들어보니까 다 일하면서 힘들고 뭔가를 잃어가면서 채우려고 찾았던 것 같은. 네. 그래서 그렇고.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거죠. 저도 일할 때 당시. 네. 근데 이게 직장이나 뭐 이걸 다 거기에 구성원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일을 하면 사람이 일에 좀 익숙해지잖아요. 생활에. 이렇게 매일 같은 패턴으로 하다 보니 어머 네. 하다 보니 갑자기 어디 감각이 소녀. 네. 이게 패턴도 이렇게 동일화되고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만나는 사람도 항상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위로나 오늘 분출이라는 단어가 메인이네요. 분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제가 말했으니까 이어서 자연스러웠어. 네, 이어서 네. 네,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5km 가가지고 엄청 물어봤어요. 솔직히 되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면 거기 사장님도 이미 책을 다 엮으신 분이시고 하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저희는 꽤 작업물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똑똑하게 컴퓨터만 잘 활용하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마음적으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오종길 작가님은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오종길 씨를 만나서 1년 가까이 작업을 한 시간 그리고 그 글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감정들이 생기고 그거를 풀 수 있고 누군가랑 같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가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면서 또 이런 인연을 만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있어서 이거를 시간이 지나기 전에 따끈따끈할 때 좀 팍 쫙 이렇게 뭘로 나와야겠다 해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 가능했던 거 같아요. 그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독립출판이나 책을 만들고 5km에 가서 또 그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이게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게 될 그러니까 거라는 이런 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아. 아다리 정말 이렇게 너무 잘 맞았네요. 이렇게. 맞았다. 네. 아다리. 그리고 뭐 그 친구도 휴일날 뭐 카페 가는 거 아니면은 작업하는 친구고 저도 비슷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맞았네요. 잘 이 맞아요. 아다리가. 아다리. 네, 단어가 이 뭐랄까 네. 우연의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졌다. 네, 데스티니라는 되게 좋은 단어도 있죠. 네. 네. 좋은 단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비장에 별 얻었던 그 빡친 계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병원 전산실에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화내면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원무과라든지 그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그런 게 뭔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접수받아서 뭐 고쳐드리기도 하고 조치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뭔가 당직 같은 거 썼을 때였어요. 이제 밤에 전화를 받았는데 외과 레지던트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막 선생님 뭐가 안 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냐면 뭐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네, 어떤 창을 여셨고 어떤 화면에서 뭐가 안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내가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되냐고 뭐 이러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반말을 들어야 되냐고라고 하고 싶었지만 뒤에 이제 또 상사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막 화를 삭히면서 내가 진짜 뭔가 셀럽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 뭔가 G드래곤 같은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너무 높아. G드래곤. 진짜 초코빵을 우적우적 먹으면서 나는 뭔가 아무도 뭐 의사라든지 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 되게 독특한 셀럽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또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회사원들이 취미생활 하려고 동호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동호회도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약간 어떤 동호회도 내 이거를 풀 수 없어. 뭔가 꼬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뭐 커피 만드는 것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5만 원의 기적 그 스토리지 일본 필름에서 하는 그 워크샵을 만들 수 있어. 막 그 키카피도 그런 거였어. 뭐 사주면 당신도 책을 만들 수 있다. 막 이런 거였는데 이거야 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카피라이터 뭔가 지망을 하면서 그냥 써왔던 그런 글들 그리고 메모장에 적어왔던 그런 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외과 레지던트 분한테 감사해야 하나요? 그분이 저를 너무 빡치게 해가지고 뭔가 분출하고 싶었던 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역시 오늘은 분출과 인연이 테마네요. 강땡땡 선생님 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레지던트에서 승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나중에 링크 이거 보내드릴 거 아니죠? 네. 근데 외과 레지던트가 되게 그런 화가 많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뭐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되게
그냥 인터뷰나 이런 거 있을 때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작가님들이랑 뭐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는 진발시 27이라는 그 시집을 2016년도에 전 만들었어요. 만들게 된 건 그냥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메모를 하면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풀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긴 일기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거를 다 적었었어요. 그냥. 근데 이게 또 술 마시고 이런 거랑은 다르게 저 굉장히 해소가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록이 많이 모였는데 제가 그냥 그맘때 엄마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는 이게 힘들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별 피드백을 안 주셨어요. 그냥 나도 니때 그랬어 딱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는데 근데 그냥 이게 다 들어주고 다 그냥 삼켜주시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해주신 거 그냥 그게 공감이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거 기록한 것들을. 근데 이거를 뭔가 구색에 맞게 책의 형태로서 뭔가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학교 앞에 인쇄소만 가도 책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책의 형태로서 만드는 거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입고를 하고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근데 그맘때 뭔가 독립출판 뭐 서점이나 이런 게 좀 한창 생기고 있을 때였거든요. 16년도?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입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용기 좀 보태가지고 좀 더 뽑아볼까? 그래서 그래서 용기 좀 약간 좀 보태서 해볼까? 이래가지고 또 그냥 텍스트만 있고 하니까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막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워드로 작업해서 만든 결과물이었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물론 엄마한테도 선물을 했지만 또 이걸 읽고 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거기에서 엄마한테서 받았던 위로 이상으로 또 제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원래 남이 해주는 위로가 더 큰 그런 뭔가 위로가 된다고 생판 남인 사람이 더 모르는 분이 응. 뭐책 읽고 DM 올 때가 제일 그렇지 네. 않나요? 악플도 받아가지고 안 좋은 네. 근데 진짜 생판 모르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 몇 달이 걸치지도 않은 분이 이렇게 책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죠. 신기해요. 되게 모르는 지역에 책방을 갔는데 그 많은 책 중에서 우연히 제 책을 집어서 우연히 봤는데 그 문장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 감동 먹어요. 그니까 너무 놀라워요. 또 뭉클. 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되게 너무 선생님 오늘 좀 순사 같아요. 일본 순사 같아요. 약간 이시래서 오늘 약간 근현대사 이렇게 가릴 필요는 없어. 파일을 여기 달아. 네, 파일이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이 사라졌다. 어디 갔어? 네, 그럼 다음은 이제 혹시 독립출판을 한다고 이렇게 자기 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혹시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4명 다 처음에 같았을 것 같아요. 그게 뭐야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저는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럼 인세 받는 거야?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인세 받는 거야? 회사분들이시죠? 왜냐면 제 회사분들은 잘 이 세계를 전혀 모르시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불법 간행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냥 내고 왜냐면 ISBN이 없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불법 간행물인 게 맞으니까. 취조실 아니죠 지금? 근데 너무 그 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등단하는 거야? 인세 받는 거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제 본명이 지윤이니까 지윤이 그러면 이제 작가님 되는 거야? 막 이런 이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 뭐 대형 서점 가면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교보에 나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막 이렇게 저한테 사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어떤 말씀 하시고 싶어서 우리 다 똑같을 거다 했던 게 그러니까 저도 좀 생소하게 좀 늦게 이제 알게 됐듯이
제가 이제 말할 수 있었던 데가 친구 몇 명이랑 직장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몰랐듯이 다 모르고 계셨어가지고 근데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아 그런 방향도 있어? 이러면서 처음에는 궁금해하시고 그럼 나도 나중에 해볼까? 뭐 이런 분도 계셨고 왜냐면 이게 누구 성대모사죠 지금? 누구 아니 저희 이제 같이 일했던 이제 저희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직장에 계시던 분들이 되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처음에 뭐 되게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올 때도 되게 응원해주셨고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가 책?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왜냐면은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조형도 하고 막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 직업 자체가 제가 뭐가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또 책이야? 약간 이런 반응이 친구들이 하다 책이야. 또 이제 또 그거는 이제 다재다능하시니까. 아니 이거는 좋게 봐주셔서 그런데 이제 아티스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라는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왜냐면 그림은 정말 저 혼자 그리고 전시나 이런 거 없이 저 혼자 했던 거라서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가제본 하고 책을 냅니다 하고 인스타에 이렇게 막 빡 해서 놓으니까 이제 카톡이 오는 거죠. 이젠 하다 책이야.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텀블벅을 하고 나서 텀블벅이 성공리에 딱 모금이 되니까 그때부터 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응원한다. 정말로 오 제가 약간 이제 따라하는 거에 작가님만큼의 재능이 없어요. 양해해 주셔야 돼요. 아니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작가님 되게 궁금해요. 좀 저요? 네. 또 간증의 시간인데. 오늘 약간 간증 원피스야.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은 말들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 꿈을 잊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였죠? 제가 정말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서 막 극본도 혼자 적기도 하고, 이렇게 아빠가 막 칭찬해 주시고, 그때 어떤 무슨 잡지, 시 잡지 같은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해서 냈더라고요, 제가. 막 그러니까 그런 뭔가 어렸을 때부터 글 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 졸업하고 한국 오고 거기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의 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책을 내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걸 하는구나 이런 반응. 그리고 오늘도 되게 고등학교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 되게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했던 네 꿈을 이룬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너 되게 꿈이 많던 소녀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저도 유치원 때 친구가 너 옛날에 소설가 되고 싶다 그러더니 책을 냈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잊고 살았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제 친구들만 너무 두 분이 친구분들이 너무 좋으시다. 제 친구들이 되게 좋은 분들인데 이렇게 제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니까. 네, 응원해줬던 친구분도 많이 있었어요. 네. 이걸 먼저 쓰고 네, 아이고 더워지네. 친구분들이 안 봐야 될 텐데. 나 무슨 말을 하는지 까먹었어. 아니 저는 처음에 제 책 만들 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책을 만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주변에서 저희 그냥 가족 쪽 잘 아무도 몰랐고 만들고 나서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분출했거든요. 리리즈 이렇게 뭔가 뭐라 그래야 돼? 방출 방출. 배포 배포가 되고 나서의 반응이 맞아요. 그냥 이거 대형 서점에서 교보용품에서 볼 수 있는 거냐 이게 제일 많았고 그리고 제 동생이 얘기한 게 너무 기억에 남는데 그걸 딱 그냥 형태라든지 안에 내용을 보고 나서
약간 이상의 오감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이상 시인의 오감도. 내가 되게 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난해하게 뭔가 형식 파괴의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이라고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근데 이게 약간 반반? 비아냥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도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 있나? 맞아 나도 해볼까라는 얘기를 동생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만들고 나서도 그렇고. 그리고 책이라는 게 약간 진짜 유형이잖아요. 또 이런 유형의 결과물을 뭔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책 냈어? 대단하다. 뭔가 나는 그냥 책을 만든 건데 이게 타인이 보기에는 그냥 책 냈어? 그냥 여기에 되게 무게가 있어서 엄청 막 대단하다라는 그러니까 책에 대해 되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막 뭔가 자서전이나 뭔가 맞아요. 한 건 한 사람이나 쓸 수 있는 그런 뭔가 되게 전문가여야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약간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자체로. 그러니까 맞아.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맞아. 용기를 못 냈는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행동을 맞아. 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줘요. 사실 기록을 하고 내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뭔가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제본을 하고 사실 이거는 성의? 좀 그냥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끗 이게 어렵잖아. 이거를 딛고 올라가는 게. 근데 그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잘했다. 재밌게 사네. 약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 재밌게 그런 얘기도 많이 사네. 맞아요. 그거를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나이대들이 다들 학생인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직장이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 직장 출퇴근 시간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진행하면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그거를 편집적인 요소를 할 때는 진짜 불가피하게 뭔가 배워야 하기도 하고 시장도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세분화된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포기하지 않고 이제 가지고 가서 끝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대단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거를 결국에는 했구나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어머? 네. 정리가 됐다. 네,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메모장에도 쓰고 인스타에도 맞아요. 쓰고 종이에도 쓰시고 하시는데 그거를 어찌됐건 남들이 볼 수 있게 엮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15만원의 기적 다시 아니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오종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계좌이체 뭐 핸드폰으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그러시더라. 못했었고 그거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써요. 그런 상황, 네, 그랬던 사람이 컴퓨터로 인디자인을 해야 하고 네, 툴이 어려워. 그나마 제가 이제 일을 약간 디자인 쪽 일을 하다 보니 컴퓨터에 좀 그나마 조금 더 가까웠었고 이제 업체를 알아보고 이런 일들을 직장에서 했었으니 조금 이제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조금 오종기 씨가 직장을 조금 시간을 줄여가지고 발로 뛰시고 아니 어려웠어요 솔직히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웠던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워크샵 들으러 갈 때 자꾸 근데 너무 그게 영향이 컸어요. 너무 영향이 컸는데 뭐랄까 매주 화요일 7시까지 해방촌을 가야 했는데 거기까지 막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되게 멀고 막 그랬는데 되게 11월 12월에 들었어요. 되게 추웠어요. 근데 되게 가는 시간이 너무 뭐랄까 설레고 행복하고 설레고 막 그러니까 되게 신앙심이 가득한 사람의 교회 가는 느낌이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그래서 저는 워크샵 가는 시간을 배우러 가는 시간도 되게 즐겼고 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마감을 쪼아주는 사람이 이제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조금 맞아. 그건 좀 땀 얘기 같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공감. 맞아. 맞아요. 왜 내가 다 컨트롤 해야 되니까. 독립출판의 약간 장점이자 단점인 단점. 것 같아요. 그 얘기 엄청 많이 하세요. 저희는 둘이니까. 어. 둘이니까 뭔가 고민이 있을 때 답을 혼자서 내셔야 되는 그게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마감도 없고. 근데 저희는 그게 있죠. 이제 고민이 둘이 이렇게 하다가 되게 좀 의견이 있으니까 결정하기도 조금은 혼자보다는 쉽고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또 그것도 있고 제일 좋았던 건 마감. 매일 카톡이 오는 거죠. 그림 그렸어? 저번에 그 글에 그림 나왔니? 근데 나는 사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아 근데 작업을 준비하면서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다. 이 텀블벅 때 이제 텀블벅을 하면서 좀 힘들어서 한번 이것도 또 사담이어서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작가님들에게 독립출판이란? 나에게 독립출판이란 나다. 나에게 독립출판이란 인연이다. 저에게 독립출판이란 분출이다. 나에게 독립출판이란 빡침이다. 네. 너무했어. 그러니까 독립출판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빡친 것 같잖아요. 셀럽의 디딤돌 괜찮은데. 지은 작가님은 셀럽 이런 걸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미가 좀 그게 네. 약간 지금 어떻게 편집을 하셔야 될지 머릿속에서 막 이게 복잡해요 표정에서. 이 상황을 비하인드로 넣어서 마지막에 아. 지은 작가님은 이게- 따로 나 셀럽 하고 싶어서 셀럽만 다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셀럽이다. 셀럽이 되는 그러게요. 무대였다. 다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그러면 무대였다라고 해요. 무대였다. 아, 좋다. 오, 이 리액션 좋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셀럽이 되는 무대였다. 요거 다시 한번 가시죠. 나에게 독립출판이란 셀럽이 되는 무대였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덥다. 네. 네, 이걸로 마무리를 지을 수는 없으니 뭐야? 네. 마무리는 그냥 이제 촬영 소감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네. 또 오늘의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저 어제 갑자기 불러주신 것 치고 너무 즐겁게 그럴 줄 알았어. 대화를 혹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나요? 약간 공식적인 뭔가 오피셜한 이유는 뭔가 저희 특색과 다르게 협업을 하셨고 그림 그리시는 분이라서 좀 뭔가 더 조화롭고 다채로운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이렇게 약간 오피셜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가 연락처를 아는 작가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작가님은 제가 또 연락처 알고 이러니까 와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불렀어요. 아, 저는 모으겠습니다. 네네. 네. 더 해요? 더 할까요? 아니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원수가 모자랄 때마다 대타로 고정 대타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까요? 네. 저희 이제 프로젝트 먹으로서 같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시작은 했는데 이미 그래서 저는 시를 쓰고 이제 작가님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걸로 해서 아마 11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하기로 했고요. 일단 제목을 정한 거는 아침은 오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침은 오지 않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좀 어둡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희망적이다라는 말로 저희는 조금 풀어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사람한테 뭐 내일도 힘내라는 말보다 그냥 아침은 오지 않으니까 되게 푹 잤으면 좋겠어라는 약간 그런 희망적인 말도 있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었을 때 이 순간이 되게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침은 오지 않아라는 뜻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같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짜 기대된다. 넘어가시면 돼요. 오늘도 재밌었어요. 네. 늘 이렇게 약간 새 어절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문장. 독립출판은 나다. 오늘 재밌었다. 이렇게 간결한 표현 정말 높이 삽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어진 작가님 초대했는데 너무 전혀 뭐 위화감 없이 잘 원래 멤버인 양 잘 해주셔가지고 뭔가 뿌듯하고요. 오늘은 또 저의 그런 빡친 얘기들을 해가지고 되게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드네요. 약간 해우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다 같이 이거 한번 해야 될까요? 그 머리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통통 치면 될 것 같아요. 앞머리. 어제 머리 했거든요. 저는 머리 하고 왔으니까 뭐 저도 이발했어요. 저 뿌염. 저는 커트. 저는 파마 다시 볶았어요. 네. 히피펌. 네, 히피펌 다시 했어요. 아 파마 다시 한 거예요? 네, 다시 했어요. 이거 고데기 안 해도 되겠네. 그쵸, 이거 고데기 안 해요. 이렇게 구겨서 말리면. 피부랑 진짜 잘 어울려. 강남역 후예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안녕히 계세요.